거래 정지 해제된 비덴트가 오늘장 상한가다. 암호화폐 관련주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일까? 암호화폐 관련주 이슈와 함께 전망을 긴급 점검해본다. 네, 이번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각각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프란스탁 정태근 팀장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바로 이 암호화폐 관련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주가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통신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5G 시대 열렸으니까 우리 기업 수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좋은 이야기 했는데 KMW가 12% 넘게 급락하고 있고 RFHC도 정적 발동되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을지 아니면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걸지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KMW가 지금 12시부터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11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미국 정부가 TSMC, 아시죠? 시대 반도체 만드는 걸 그 패키징, 죄송합니다. 그 TSMC라고 있는데 네.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좀 연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통신장비 업체들이 네. 그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게 되면서 통신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좀 주춤하고 특히나 화웨이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RFHRC 같은 경우에 그때 상당히 큰 급락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통신장비 섹터가 좀 위축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심적인 부분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뚜렷한 뉴스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통신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화웨이의 어떤 이슈가 최근에 이전에 많이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미국 때문에 빠지는 것 같네요. 화웨이에 대한 이 압박 그리고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했던 분들 오늘의 하락을 보고 물량을 좀 털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하나의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비덴트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해보죠. 지금 굳건하게 시초가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서 네.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그 상승 요인을 짚어보죠.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에 지금 갔는데 네. 참 주식하다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진짜 로또 맞은 기분도 기분은 들 거예요. 좋죠. 네. 근데 이게 언제 풀릴까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항상 종목 급등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참 좋은데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OK가 비덴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얘기,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비덴트는 아시다시피 빗썸의 지주사인 BTC 홀딩 컴퍼니의 지분을 회사 돈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1,200원에 인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서 BTC 홀딩스의 지분이 32%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빗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현재 10.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분이니까 전환사채를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 지분 인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M&A 이슈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BTC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BTHMB라는 홀딩스에서 또 완전히 완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신사역 가면은 BK 성형외과라고 있거든요. 네. 그 병원장이 홀딩스의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의사로 되게 유명한데 네. 돈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4천억 원에 빗썸을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네. 1,200원 계약금을 냈는데 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표류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비덴트가 덥석 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 파전으로 지금 상당히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M&A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비덴트가 급등을 했다. 점 상한가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 비덴트가 빗썸에 대한 그 BTC 홀딩 컴퍼니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죠. BTC 홀딩 컴퍼니 쪽을 지분 인수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우회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거래소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회 상장 여부의 조건이 되는지 우회 상장 우회 상장으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M&A 그 비트코인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신 바와 같이 조금 M&A 이슈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동사의 M&A 이슈로 네. 인해서 더 크게 올랐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가장 큰 네. 이벤트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주가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주 음. 금요일부터 엮여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여타 기업들이 같이 좀 동반 강세 보여줬거든요. 암호화폐 관련주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됐을까요? 그동안 차가운 계절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아, 또 테마가 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또 한 번의 테마 네네. 영상으로. 네. 왜냐하면은 그 소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으로 물론 뭐 좀 전에 언급했었던 TSMC 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쪽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테마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거든요. 그죠? 그런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런 변동성이 다시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좀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테마에 됐던 배경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10월 24일 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그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이를 기반한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볼 때 1차적인 어떤 그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비덴티의 BTC 홀딩 컴퍼니에 대한 지분 인수, 이런 M&A 이슈 이런 부분이 동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 있죠. 거래소를 보유한 거래소와 연관된 종목들만 아. 최근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다루고 있는 비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지난주 금요일 강세를 보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인 S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팍스넷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기 압구정동 가게 되면은 그 을지병원 사거리에 또 비슷한 그 건물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아마 블록체인 거래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팍스넷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히 그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네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만 조금 제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운영하거나 그 네. 거래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들 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를 위한 기술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글로벌 지위가 좀 높아지는데 이를 쓰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쪽에 투자를 계속하는 걸까요? 이것도 기승전결 또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눈에 가실까요? 친구일까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눈에 가시. 그죠?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느 쪽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중국형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중국 굴기라는 그런 모멘텀이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인은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뺏기긴 싫을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그 힘센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충돌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노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테마스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4차 산업혁명,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상 공간까지 중국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미국을 눌러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조금 앞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중국이 여기에 좀 신경 쓰는 게 앞으로는 디지털 결제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가상 통화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원화라 그러잖아요. 스웨덴 네. 크로나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자 크로나를 그러니까 가상 통화를 스웨덴은 이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지하 경제라는 검은 돈 있잖아요. 이거를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고 블록체인 쪽에서 일단 선두주자로 나가서 이 크론에 대한 가치도 올려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중국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그래서 암호화폐 쪽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상통화, 그러니까 위안화를 가상통화로 만들어서 글로벌 무역에서 위안화를 통용시키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리브라는 가상통화를 현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서 달러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게 되면 달러가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기축통화의 지위가 떨어진다. 네. 그 조금 좋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조금 저렴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듣고요. 그래서 네. 조금은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뺏기기가 싫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는 가상통화를 개발했지만은 미국에서 제동을 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4차 산업. 네. 거기에서 일단은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오고 싶은 퍼스트 무버로서 치고 나가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달러로 형성된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뺏어오고 싶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앞서 네. 저희가 짚어봤던 거는 이제 거래소 관련 종목들 짚어봤잖아요. 이 외에 가상통화, 암호화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좋게 봐야 돼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비트코인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새로운 게 나왔네? 이런 테마. 그리고 지금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소로 제한이 되게 되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거 연관된 종목들 아니면은 테마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일단 산업적으로 가게 됐을 때 블록체인과 연관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굵직한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SDS,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을 네.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라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SBI 핀테크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전자 계약 서비스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인데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막 요 종목 정도? 너무 테마적인 종목보다는 이러한 굵직한 종목을 보는 게 네. 네. 그래서 일단 테마주는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종목들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후 그리고 주가 전망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정태근 팀장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